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엇갈린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전날 간밤 증시에 좀 영향을 받아서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좀 손바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기술주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거래 대금이 크게 몰렸다면은 오늘 시장은 골고루 이 여러 가지 섹터들로 좀 자금이 분포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섹터별 특징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증시처럼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해주는 그 부근에서 저점 매수를 공략해 볼 수 있을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가장 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은 또 게임주가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주 안에서 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3거래일 동안 얼마나 하락한 줄 아십니까? 바로 1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간밤에도 보시다시피 6%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애프터워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이상의 추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주가가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주가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5거래일 동안 전체 주가는 5% 이상 하락을 한 상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소폭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심리가 좀 꺾였다라는 것을 주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간밤에 CNBC 측에서는 엔비디아가 현재 시장의 과속 방지턱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가 가장 지금까지 문제였던 것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너무 빨리 올라서 시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쉬어가면서 전체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의 증권사는 현재 구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LS증권입니다. 엔비디아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좋다. 기술주 중심으로 쏠림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입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세 가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떠한 실적을 나타낼지에 따라서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 현재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주주총회인데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의 주주총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빅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 업종의 방향성을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밸류에이션에 이 엔비디아 실적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발생시킬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KB증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이 엔비디아를 제물로 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엔비디아를 제물로 삼고 있는 장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KB증권 측에서는 엔비디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지표와 통화 정책이 문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 약간 꺾이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 연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어떠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KB증권 측에서는 엔비디아의 상승 추세는 아무래도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다소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술적 분석가들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간밤에 외신에서 보도를 한 건데 저희가 이렇게 와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 기술 분석가는 엔비디아가 하락 장악형 차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하락 장악형이라는 것은요. 전일 이 양의 몸통,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 이외에 다음 날 긴 음봉의 몸통이 좀 감싸는 형태를
하락 장악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상승 추세가 있을 때 이렇게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온다면은 하락으로 반전시킬 가능성이 큰 신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최근 엔비디아에서 그러한 부분이 포착이 됐습니다. 두 개 양봉 뒤에 긴 음봉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좀 오랜 시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바로 외국계 증권사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간밤에 엔비디아는 왕이자 킹메이커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프리즈가 이렇게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한 건데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최대 강점은 업계 선두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높든 낮든 결국에는 현재 HBM 시장에서 퍼스트 플레이어는 엔비디아고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냉정하게 봤을 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기존 135달러 선에서 150달러 선까지 올리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중국 쪽의 매출입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 내 확장세가 전망된다라면서 H20 칩이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H20 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측에서 중국을 좀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출시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제프리즈 측에서는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58명의 애널리스트들이 현재 엔비디아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19명이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4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압도적인 수로 현재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으로 반전이 되긴 했지만은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에서 SK 하이닉스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약간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하락세를 나타냈고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반도체 시장 오늘 괜찮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 향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SK 하이닉스 쪽보다는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쪽에서 아무래도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을 현재 증권사에서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삼성전자 도움을 제외하고는 HBM 쇼티지가 올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밀려드는 이런 주문들을 결국엔 충족을 하려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의 제품들을 채택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현재까지는 SK 하이닉스 관련 장비 벤더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았을 텐데 이제 하반기에는 SK 하이닉스 향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 향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신규 HBM 메이커 진입에 따른 수혜 트렌드가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SK 하이닉스 시대가 아니라 삼성전자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HBM 쇼티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은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바뀌고 있는 어려운 반도체 시장 함께 힌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 시장 안에서 이렇게 섹터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강력한 섹터도 확인을 해야 하지만 이제 또 상승을 할 섹터,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해당 섹터 내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기업들이 각각의 이슈로 힘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업황 전반적인 흐름 역시나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시장 안에서 큰 폭의 낙폭을 보였고 오늘 시장 안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강력한 섹터의 시그널로 봐야 하나라는 주목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주부터 저희 코너 내에서 이제 앞으로 게임주를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렸던 만큼 이 시점 안에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업종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 시장 안에서는 이 주가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 눈높이 자체가 좀 낮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기대감이 낮았기 때문에 이 게임주는 악재에는 좀 둔감했고 호재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게임들이 흥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게임주 전반적인 힘을 가득 키우기도 했고 물론 이 좋은 종목이 나온다, 좋은 게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게 상반기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넷마블의 나 혼자 레벨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 혼자 레벨업이 상반기 게임 시장의 기대감뿐만 아니라 주가의 상방 압력을 좀 크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가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면 뭐 해당 게임이 흥행을 할 때마다 주가가 좀 큰 변동성으로 상승 압력을 받았구나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 게임 시장은 어떨까요? 우선 하반기에도 역시나 신작 모멘텀으로 이 주가의 흐름 이어갈 것이다라는 흐름은 예측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신작들에 주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게임 자체가 그래도 그 펀더멘털 측면에서 좀 탄탄한 흐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상반기에 게임사에서 이 비용 효율화로 조금 탄탄한 흐름을 만들어뒀기 때문에 이에 신작이 흥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상반기에 보였던 흐름보다는 조금 탄탄한 상승세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좀 주목해 보셔라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이미 나왔던 IP의 플랫폼도 좀 다변화하고 지역 자체 확장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그 시장을 확장하면서 뭐 매출 더 큰 폭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하반기 게임 시장 그래도 기대감이 역력합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사실 게임주 오늘 흐름으로 보면 이 기업별로 콘텐츠별로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별로 콘텐츠별로 흥행의 차이가 좀 컸기 때문에 각 기업들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아무래도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일각에서는 게임주로 보기 어렵다, 게임주에 힘을 준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리니지라는 IP로 뭐 주가의 상승을 만들었던 만큼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6%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한 그 부분은 바로 이 물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 NC소프트에서 자회사를 2개 신설 회사로 설립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월 중에 좀 확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우리 게임 시장 안에서 최근에 강력한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펄어비스입니다. 아무래도 검은 사막이 중국에서 판호 발급이 나게 되면서 중국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강력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2분기 매출에 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분기 보였던 실적 상승세 2분기에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강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펄어비스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건 이 8월에 열릴 게임스컴이라는 세계 3대 게임쇼에서 이 검은 사막이 수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게 보여졌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컨텐츠별로 힘이 중요한 것은 게임의 퀄리티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 부분인데 이 해당 수상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펄어비스의 게임력을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 그 전후에 또 주가 어떻게 견인을 하게 될지 다시 한번 펄어비스 주가 상승의 영광을 가져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에서 좀 눈에 띄는 건 바로 외국인의 순매수였습니다. 이 6월 시장 안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베팅한 종목 10위에 이름을 올렸던 게 바로 이 크래프톤인데요. 올해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좀 많이 사들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6월 20일까지 기준으로 5,172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달 들어서는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세도 더해지면서 6월 들어 16.6%의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라는 이 게임의 안정적인 실적이 좀 기반이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신작 계획도 공개가 되면서 힘을 좀 받고 있는데요. 지금 크래프톤은 게임주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사업 분야에 사업을 좀 확장하려는 의도도 좀 보여집니다. 지금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리고 딥러닝까지 이 시장을 좀 확장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 개별적인 특징으로 크래프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금 보이고 있는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늘 우리 시장 생각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시장을 제가 긍정적인 뷰를 이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시장이 엔비디아의 하락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죠. 특히 전일 국내에서 SK 하이닉스의 하락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좀 염려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하락이 나오면서 그리고 어제 밤에 엔비디아의 하락이 상당히 좀 깊었죠. 6%가 훨씬 넘는 그런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오늘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등해주면서 상당히 좀 기분 좋은 반등 오늘 나오곤 있습니다. 상승폭이 굉장히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등한다라는 점은 시장에 이런 걱정들, 엔비디아의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유동성에 혹시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예상하는 이런 9월의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좀 나올 수가 있었는데 엔비디아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반등을 했는데 수요일 날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가왔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고 엔비디아의 하락이 기업 자체의 혹은 반도체 자체의 위기나 리스크가 아니었다라는 게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으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좀 덮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 기관의 양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섹터들별로 좀 살펴본다라면 전기전자의 반도체 그리고 운수장비의 자동차와 조선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매수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오늘 증권업종들도 일부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했었던 반도체와 자동차가 잘 움직이고 있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조선주들도 움직여주면서 시장 분위기는 다시 한번 우려했다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금요일 날 PCE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시장은 다시 한번 긍정적인 쪽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시장 주도했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실적이 좋으면서 좀 시가총액 큰 종목들 여전히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상무님은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랑 자동차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그리고 최근 시장의 흐름에서 좀 보시는 기업 업종 있으실까요? 네, 여전히 반도체와 자동차 계속적으로 좀 좋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종목들은 너무 많이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목 좀 많이 받고 있죠, 시장에서. 조선주, 그 중에서도 이 삼성중공업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주가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물론 이제 하나오션처럼 이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조선 가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컨테이너에 대한 업황이 좋아지고 있죠. 이 물동량이 좋아져야지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또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이런 기대감이 먼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이 전체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컨테이너 건조 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 건조 선가는 26년까지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조선가도 올라갔죠. 한마디로 배가 얼마나 비싸게 팔릴 수 있느냐, 지금 신상품이 얼마인지에 대한 가격인 건데 2008년도가 가장 높았었는데 2008년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배를 만들면 상당히 잘 팔리는 상황이 되었고 이 잘 팔림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또 수주가 많이 들어온다, 잘 팔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업종들 전체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을 고른 이유는 사실 조선 3사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좀 더 기대감이 높다. 이 FLNG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좀 점프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이 업체를 골라보니까 삼성중공업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FLNG 중심으로 해서 큰 폭 실적 개선이 이루는 삼성중공업까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25일 화요일 시장 오후 2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지수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금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상승세 커지고 있습니다. 0.47% 상승하며 2,77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 지나갑니다. 841선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떠할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면서 지수를 그래도 좀 상방 압력 가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어떨지 코스닥 수급 동향부터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 4거래일째, 외국인 투자자는 3거래일째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늘도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시장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확인이 되면서 지수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화면으로 수급 한마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또 오늘 시장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환 본부장님,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또 방금 직전에 지수를 확인을 해봤다시피 그래도 시장 예상보다 더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 수급도 확인이 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셨으면 네. 상당히 좀 걱정이 되셨을 텐데 저는 간밤에 이제 야간 선물이 혹시나 잘못된 날을 좀 여러 번 체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 주식에서 기술주들의 강한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선물이 플러스 0.03%로 좀 붙어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 쪽도 좋았고요. 섹터맵 보시면 이제 기술주들과 M7 중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그린라이트가 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한 산업의 조금 이런 기술적인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졌고요. 이 최근까지는 좀 수급 쏠림이 특정 산업군들로 이어지면서 상승력이 나왔는데 거기서 조정이 나오면서 그 수급이 다른 쪽으로 좀 온전히 퍼져나가는 부분에서 일부분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부터 선물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현물과 선물의 이런 가격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현재 좀 지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0.41%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좀 작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현재 외국인 선물 기조로 봤을 땐 거의 2조 수준까지 더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11월 기점으로 본다면 상당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목이 차 있는 부분이고 이제 수급적인 이탈이 나오지 않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 나오면서 엔비디아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 나올 때 거의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수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 기대감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에다가 최근에 뭐 CPI나 PPI 흐름을 보시면 세부 항목분들에서 물론 이제 퍼센테이지는 좀 다르긴 하지만 PCE까지도 이번엔 좀 낮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그러한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부정적인 요인에서 단기적인 물량 해소가 나머지 뭐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지수단에서의 좀 일부 방어를 해줬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뭐 모멘텀상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거나 펀더멘탈상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오늘의 시장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 반발 매수세 수급의 좀 뒷받침 덕분에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수급적인 특징을 더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또 이번 주에 소화해야 할 일정들 PC 경제지표라던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은 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걱정은 많았었으나 일단 좀 잘 올라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기술주들 조정 속에서 사실 조선, 해운 그리고 정부 정책
주식주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영일만 관련해서는 지금 뭐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이런 영일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좀 대왕거래 프로젝트랑 엮이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일부 조선 기자재들 급등이 나오고 있고 조선주들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조선 뭐 계속 빅사이클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진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뭐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다 보니까 고환율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자동차라던가 조선이라던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금 당분간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신조선가 지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상승이 지금 뭐 단말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계속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져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정말 이 조선, 해운 관련주, 특히나 영일만 관련주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주 그 자체도 좀 기대가 된다. 이제 진짜 빅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표가 있었는데 이에 지금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영일만 관련주에 힘을 받아서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승세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먼저 최훈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사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주와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SK 하이닉스 쪽으로 오늘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줄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삼성 SDI도 팔고 있고요.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웹툰 엔터테인먼트 IPO를 앞두고도 네이버 오히려 외국인을 덜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아 현재 시장에서 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골고루 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올라와 있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조선 쪽으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겠고요. 이주페타시스 네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HT 현대일렉트릭 올라와 있는데 어제까지는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을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매수로 돌아선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카페24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HLB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 그 가운데서도 HLB에 가장 큰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엔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리콘2 네 번째로는 VT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용 쪽을 크게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덕산, 타코피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HLB는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삼천당제약 그리고 알테오젠 쪽으로는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알테오젠을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증권사에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호평에 쏟아졌던 바이오 기업이 알테오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YC, 다섯 번째로는 재룡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들이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장 크게 좀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의 상승에 좀 베팅을 한 듯하고요. 대형주 위주로 오늘 시장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다섯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 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매도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한국가스공사는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HMM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0% 이상 올랐다가 어제 다시 한번 5% 이상 빠졌고요. 오늘 시장에서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 매도가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카카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는 기관 투자자들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스퀘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현재 매도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안에서는 리가켄바이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다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오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브시스터즈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중 NCS 올라와 있는데 어제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어제는 물량을 덜어내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HLB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도 담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실리콘트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SOS랩 오늘 상장한 기업이고 다섯 번째 이름 올리고 있는 나노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매도 물량을 현재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노공업 두 번째, 세 번째로는 YC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시는지 지금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HD 현대미포 그리고 LS 일렉트릭을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고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성광밴드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힘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선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특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기관에서 상당히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PC선에 대한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에 다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HD 그룹주가 수주 부분에서는 다른 3사 두 종목보다 굉장히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선종 자체가 좀 달라진 부분에서 물론 마진율은 LNG선이나 이런 좀 고부가선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은 작년 수주치를 좀 뛰어넘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5년치의 수주치를 곧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선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이 조선업 자체가 굉장히 헤비테일 산업인데 그 총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아마 좀 이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미포 지금 PC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에 기관이 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주호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실 오늘은 좀 흔들리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동해 가스전 개발 참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제도 4%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최근에 6월 중순부터 상승 나온 다음에 그렇죠. 사실 저는 시간 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격이 거의 조정이 없습니다. 조정이 없고 시간 조정으로 약간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저는 아직 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한국가스공사가 먼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업 특히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업체 중에 유일하게 이제 해상가스 탐사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각을 많이 받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먼저 움직였는데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 수급 자체가 지금 6월 달 들어와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거든요. 최근까지도 6월 한 달을 보시면은 거의 뭐 엄청나게 매수를 해준 걸 볼 수가 있는데 금액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유입됐다라는 것은 뭔가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좀 나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가스가 시출을 하고 나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운송이라던가 이러한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런 LNG 사업이라던가 발전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또 7월에 체코 수주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 그런 어쨌든 에너지 운송이랑 이런 것들과 엮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에서 주도하는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다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왕골의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도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해주는 게 강력한 기관의 매수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6월 시장 안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종목 얼마나 더 또 상승을 해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LS 일렉트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오늘 강보합고 지나가고는 있는데 저희가 방금 직전에 수급 특징주로 본 게 기관의 순매도 2위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기관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많이 덜어내고 있는 상황은 좀 괜찮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이제 변압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워낙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다 보니까 기관의 매도를 이겨내면서 좀 주가의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조를 보시면 외국인에서도 일부 수급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연초부터 이제 전거래일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많은 외국인의 매수가 남아있지만 최근 한 달간의 기조를 보시면 상당히 혼조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가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차트적으로는 좀 일부 기술적인 조정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펀더멘털 상에서의 기대감은 워낙 높습니다. 워낙 전선 관련된 변압기 전선 관련된 부분들이 전력 쇼티지로 인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뭐 해저 케이블까지 좀 연결이 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 상당히 LS 그룹주 안에서도 좀 부각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초과압 차단기에서 북미의 배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나 최근에 또 수주를 받은 부분을 본다면 기본적인 산업의 성장에 따른 기대감은 워낙 높지만 시장에서 지금 고가권에 있는 종목군들에서 차익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또 그런 부분들에서 좀 기술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확인이 되고는 있지만 펀더멘털 측면 안에서 이 기술적인 측면 안에서의 힘은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고압 차단기 부분 미국 시장의 진출도 확인이 되고 이 국내에서는 해저 케이블 산업 측면 안에서 또 더 큰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수급적인 측면까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으로 이조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성광밴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또 동해 석유가스 개발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도 기관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떤가요? 최근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사실 뭐 직접적인 그런 수혜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결국에는 이제 가스 시추에 성공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운송하는 과정 속에 이런 피팅 밸브라던가 관이음새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기업도 조선 기자재 업체입니다. 최근에 LNG 선부터 시작해서 해양 플랜트 관련 수주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조선주들이 이러한 흐름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빅사이클이다 뭐 이런 사이클이 다시 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선 기자재 업체로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나 이 종목은 잠깐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PBR이 23년도 기준으로 1배가 안 됩니다. 0.67배로서 지금 현저히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라고 볼 수 있고 충분히 뭐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 측면에서 재무적으로 좀 건전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어떤 이슈와 함께 더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조선 사이클이 왔을 때 기자재 업체로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고 바닥권을 다져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신규 접근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광밴드 동해 사업 관련해서 가스와 석유를 운송하는데 또 수혜를 받게 될 조선 기자재 업종입니다. 지금 가격적인 매력도가 좀 있다라고 보여주셔서 지금 이 흐름에서 또 얼마나 수혜를 받게 돼서 상승 탄력 이어가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정책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앞서서 조금 이제 화면으로도 만나보고 왔습니다만은 보니까는 증권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렇게 예. 나와 있던데 오늘 어떤 아이템 준비하셨습니까? 예, 날이 더운데 남량 특집으로 무시무시한 얘기를 네.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 어제 불공정거래 조사 심리기관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이 협의회가 이제 어제 오후 3시에 이제 관련 보도 자료가 나오고 이제 관련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 이 협의회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한 협의회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 4월에 라더견 주가 조작 사태로 그 당시 이제 사흘 만에 이제 한 8조 원 정도 시총이 증발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된 게 서로 금융위, 금감원, 검찰 서로 각자 좀 합해가지고 서로 힘을 합해서 빨리 이제 신속하게 처벌을 하고 잡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손발이 안 맞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 후속 대책으로 협의회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협의회를 열어서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이제 검찰 등 주요 이제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증권 범죄와 관련된 어떤 현황 대책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어제 열리게 됐는데요. 사실 최근에 보면 지난주에 이데일리 TV에서도 방송을 했듯이 불법 리딩방 관련 문자가 정말 많이 옵니다. 심지어 제가 오늘 만나뵀을 때도 금융위 쪽하고도 물어봤는데 금융위의 이제 고위직한테도 이런 문자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올 정도로 그게 이제 스팸 문자나 그런 게 늘어났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이제 대량 문자 발송을 하는 이런 서비스 발신 업체를 해킹을 해서 이런 문자들을 이제 다량 유포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보도가 나오기도 해서 경찰 등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불법 리딩방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지금 금리 인하기 전망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관련 실태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관련 대책들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 차원에서도 논의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향후에 이제 국회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정무위원장이 이제 선임이 될 예정이고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정무위가 가동될 거라고 보여서요. 이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대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책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도 그 문자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피로도도 쌓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문제는 이게 결국에는 속아서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게 결국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제 회의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미 이제 보도가 나온 내용을 보면 대책 등은 이제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한다. 또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방안을 이제 모색한다. 요 3가지 방안으로 했는데요. 사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보도자료 내용은 이 내용의 중요성도 있지만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정도로 합의되진 않은 내용들이 많아서 어제는 사실 이런 대책에 대한 자료 내용 중에 그 내용도 좀 눈길을 끌었지만 더 중요한 게 관련된 이제 수치가 현황이 나온 게 좀 더 눈길을 끌었고 사실 이 수치를 보고 상당히 좀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이제 금융위 금감원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 중인 이제 증권 범죄가 몇 건이냐라고 했을 때 222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사 중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이게 처리가 되지 못하고 적체 중인 대기 중인 그런 사건이 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월 달쯤에 한 169건 정도 됐었는데 이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20건을 넘을 정도로 적체된 사건이 많았고요. 이건 왜 그런지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건들은 계속 몇십 건씩 들어오는데요. 이걸 처리하는 종결되는 사건 수가 2자릿수가 안 됩니다. 한
네 건, 예를 들면 올해 4월 같은 경우에는 신규 17건, 종결 4건 뿐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그 교묘하게 그리고 복잡한 어떤 증권 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때 빠르게 어떤 뭐 인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체계의 뭐 비효율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제대로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200건 넘게 이렇게 지금 그 계속 적체되고 있다는 점이 좀 걱정되는 수치로 어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사기라든지 문제는 많아지는데 그대로 뭐 현재 상황은 사실 변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사건들이 밀려 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222건이라고 하면 어디 보는 입장에 따라 뭐 어떻게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이제 제가 작년 9월에 불법 리딩방 관련 제보를 받고 관련 취재를 했고 경찰서나 아니면 금감원 쪽에 관련된 이제 그 수사 상황이나 그것도 체크해 봤는데요. 지금 벌써 이제 1년이 다 이제 가까워오는 시점인데 그 불법 리딩방 사건 관련된 어떤 선고나 아니면 수사나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치를 보니까 금감원이 지난해 이제 처리 중인 사건, 그러니까 사건 한 건당 이제 조사 기간이 얼마인지 보니까요. 39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내가 이제 피해를 입은 다음에 그게 이제 나중에 금감원 조사가 끝나서 금융이나 이제 그 증선이 쪽으로 넘어가는 게 1년이 넘고요. 근데 금융이 넘어가면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니까 금융위 쪽에서 관련된 제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거기서 또 끝나고 바로 또 검찰로 가면 또 거기서 또다시 수사 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원이 가고 하니까 어떤 사건 하나가 처리되는데 이게 그 적체된 사건이 많다는 거는 바로 내가 이렇게 바로 피해를 입어도 그 사건의 제재까지 가는데 수년이 걸리는 이런 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문제가 계속 적체된 게 계속이 되면 투자자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해법이나 대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처벌을 강화해야 되겠고 잘 잡아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결 방법 현재 나온 건 어떤 겁니까? 예, 사실 이제 가장 피해자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솜방망이 처벌이 없어야 된다. 이제 그런 점인데요. 이게 사실 이제 미국 같은 데 경우에는 보면 금융위기 당시 그러니까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이제 버나드 메이도프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신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럴 정도로 미국에서는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저도 11월 12월에 이제 미국 SEC 이제 취재를 갔을 때 그쪽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고 해서 한 번이라도 뭐 중대한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아예 퇴출되는 그런 것도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21대 국회 당시 금융위가 이런 주가 조작 등 주요한 증권 범죄를 저질렀을 때 10년간 주식 거래를 금지하고 관련 임원 선임을 못하는 그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그 발의를 했는데 이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그 폐기가 됐고요. 지난달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제 그 협의회를 통해서 이 이제 10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그러니까 중대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했을 경우에 그런 조치를 다시 추진하기로 해가지고요. 22대 국회가 열리면 요때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이제 불법 리딩방을 또 차단하는 제도가 시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유사 투자 자문업자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4월에 라더견 주가 조작 사태를 보면 그러니까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거나 이런 식의 어쨌든 유사 투자 자문업이
주가 조작의 어떤 온상이 되고 통로가 되는 그런 어떤 불법 리딩을 하게 되는 어떤 주요한 그런 수단이 됐거든요. 근데 유사 투자 자문업은 지금은 이제 뭐 투자 자문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올해 초에 1월에 이제 관련 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요. 이제 앞으로는 투자 자문업 관련돼서 등록을 해야 요거를 이제 리딩을 할 수 있고요. 이 리딩 같은 투자 자문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문을 했다 그러면은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이제 3년 징역이나 이제 최대 1억 원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고요. 또 관련된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하면 최대 1억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각종 그런 제재가 불법 리딩방, 그러니까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등록을 해놓고 불법 리딩을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한 제재가 강화가 되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관련된 제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보면 8월 14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관련 이제 리딩방이나 그런 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 제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른바 주식 먹튀 뭐 이런 방지법이다라는 예, 이야기 맞습니다.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그러니까 2021년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그때 이제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이 이제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들을 이제 매도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주식이 급락이 되고, 그 당시 이제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손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용우 이제 민주당 의원이 요런 걸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런 거를 미리 이제 임원들이 이제 상장사 내부자가 관련된 주식을 이제 일정 규모 이상 팔았을 경우에 매매 예정일 이전에 뭐 한 30일이든 아니면 90일 이내든 시행령으로 이게 결정이 될 예정인데요. 그런 한 달에서 3달 전에 미리 공시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추진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통과가 못 되다가 작년 4월에 주가 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요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미리 이제 임원들이 이런 거를 본인의 어떤 회사 주식을, 자사주를 매도를 할 경우에는 한 달에서 3달 전에 미리 공시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요거는 미리 알아서 이런 주식 등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주가 급락 당시 그런 손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그런 걸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행일은 7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서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그 이후서부터는 관련된 매도나 관련된 공시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보니까는 증권 범죄를 제재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 이게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은요, 먹튀 시세 조정을 근절해서 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이제 공약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대주주 내부자의 어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 제한 등 이런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금융위가 어제 협의회를 통해서 얘기한 게 어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혐의자에 대해서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를 그걸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하고 같은 이제 총선 공약하고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 거래 금지 조항은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은 6개월 이내 단기 매매 차익을 이제 취득한 경우에, 그러니까 상장사 임원이요, 취득한 경우에 해당 법인이 매매 차익을 이제 반환 청구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임원이 그런 6개월 이내에 어떤 자사주를 매입한 뒤 6개월 이내에 팔았을 경우에는 생긴 차익을 회사에 이제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제 21대 국회에서 냈다가 그게 폐기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추진한다고 하고요. 이 법안은 지금도 자본시장법에 있지만 이게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걸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사실 어제 이제 보면은 상임위에서 이제 정무위 위원장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윤한홍
그 정무위원장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이제 정무위원장이 이제 그 정해지고 그러면 이제 다음 달 7월부터는 이런 관련된 내용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권익위가 여러 뭐 저 명품백 논란 등 정치적인 좀 이런 공방이 있어서 좀 파행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또 투자자들 1,400만 투자자들하고 관련된 이런 법안들은 사실 무쟁점 법안이니까 빨리 이런 걸 처리하는 것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서는 이 로봇주가 언제 시장을 움직여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주 시장의 예상치보다 기대감보다 조금 더 오래 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상의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매출액 추이를 확인을 해보면 이 연초 이후에 하락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였던 다소 강력했던 상승 모멘텀이 소멸된 상태로 주가, 매출, 실적 부분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두고 그래도 기술적인 기대감 때문인지 이러한 하락세 이후에 바닥을 탄탄히 다진 이후에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하반기에는 그래도 금리가 인하될 것이고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로봇 투자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투자가 아주 중요한 섹터인 만큼 이 경기 회복 자체가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로봇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관심 아무래도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좀 강력한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대기업에서도 로봇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책도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측면에서 로봇에 대한 관심은 이 휴머노이드와 로봇 AI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시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상용화를 향한 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시장 내에 이 정부 지원책이 어떻게 있나라고 찾아보니까 지금 2024년에 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휴머노이드 파트에만 15억가량이 투입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고속 민첩 보행 그리고 양손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사람의 형태를 한 사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로봇이 개발될 것이다 하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주에서 휴머노이드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감속기 섹터입니다. 이 감속기 부품사로 이어질 관심인데 이 감속기가 먼저 움직였다라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감속기 업체 흐름을 확인을 해보니까 전년에 500대 가량이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2만 대까지 판매가 될 것이다라는 폭발적인 성장 기대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움직인 바로 감속기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감속기는 로봇의 대표 핵심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속기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SBB테크, SPG, 해성 TPC 그리고 우림 TPS 같은 종목이 있고요. 지금 로봇주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단연 대장주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로보티즈와 같은 종목들 그래도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서 투자가 더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매출과 주가 좀 뒤집어지지 않을까, 바닥을 딛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흐름 이뤄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토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KCC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보니까는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 11%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 구간에서 30만 8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31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뭐 일단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한 레포트, 그러니까 이 레포트 내용이 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좀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트렌드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목표 주가를 뭐 상향한다 혹은 이제 매수 유지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은 좀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또 이제 주가가 좀 조정받는 양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기대감에 의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또 이렇게 주목이 됐던 원인이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키움증권에서 4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매수 의견을 좀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이번에 미국에 있는 모빈티브 그러니까 자회사를 지난 3월에 100% 인수를 완료했고 또 여기 이제 실리콘 실적이 좀 더 개선 탄력이 높을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모멘티브가 또 미국 내 이제 IPO 과정을 좀 거치냐 여부가 또 중요한데 일단 KCC 입장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무리한 IPO보다는 일단 지분 확대를 해서 일단 실적 검증을 좀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지난 5월 14일 날 했었는데 21일 날 정정 보고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1차 보고 때 이제 나왔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실리콘 소재 매출 부분들, 그러니까 뭐 MOM 홀딩스를 기점으로 해서 1분기 매출의 총 1조 7,300억 정도가 잡혔었는데 정정을 하고 나니까 1조로, 그러니까 7천억 정도가 내부 거래에서 지금 빠졌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KCC가 그동안에는 뭐 실리콘 소재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이 내부자 거래 쪽에서 이 내용들이 좀 부실하게 나왔다라는 걸 봤을 때면은 뭐 당장 좀 조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조정 장세 때 좀 매수하셨던 분들을 위한 어떤 차익 거래를 위한 날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 3분기를 넘어서서 이제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독일에서 열렸던 PCIM 유럽 2024에서도 참가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차 구동 부품 그리고 이제 파워 모듈용 유무기 소재들, 그러니까 실리콘 소재들을 이제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AMB 세라믹 기판, DCB 세라믹 기판을 또 선보이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2차 전기차 시장 쪽에서도 꾸준히 발판을 넓히겠다라는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뭐 앞서서 2월에는 2차 전지 소재도 계속 기업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지금 담당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주에 좀 매매는 아무래도 뭐 수익 기존에 좀 보유를 하셨던, 그러니까 지난 4월 중순부터 해서 상승 탄력을 좀 놓친 이후에 이제 주가의 흐름에 대비를 했을 때면은 조금 매물이 좀 출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만약 새로 신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29만 원에서 28만 원 사이 때 좀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KCC가 지금 이제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그동안 실리콘 소재가 워낙 이제 적자폭이 좀 컸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타격 부분들이 좀 마진이 올라온 지가 초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건설 쪽보다는 이번에 그래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안고 접근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이후에
함께 방향성을 잡고 접근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성 화재 여파로 사실 오늘 KCC가 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이런 테마를 좀 제외하고서라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 찾아갈 때 그때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은 반정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TNL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약보합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중엔 73,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 기업 굉장히 놀라운 게 외국인 수급이 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 들어왔고 7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보유율이 10%대였는데 보니까는 12%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그 TNL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도 적은 비중으로는 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은 뭐 창상 피복제 관련된 그 사업을 영위로 하고 있고 정형외과용의 그 고정제 제조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창상 피복제에 대해서는 뭐 상처를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고 심지어는 뭐 진물의 흡수, 그리고 출혈 등의 또는 뭐 체액의 손실 등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데일밴드 같은 건데 그거랑 좀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주 고객사가 히어로 코스메틱스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미국 업체를 통해서 마이티 패치, 그러니까 즉 트러블 패치라고 하는데 이게 여드름과 관련된 거거든요. 여기서 완제품을 동사가 이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마존이든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통을 통해서 확대가 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TNL에 대해서 그 수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제 매출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때는 지금 이러한 여드름 패치를 통해서도 결국은 매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4분기 때 컨퍼런스 콜에서 파트너사 중 한 곳이 올해 한 40여 개국의 신규 진출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수출적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1분기 때 기대했던 실적보다는 좀 다소 아쉽게 됐는데 제 2분기의 경우에는 수주장고나 이런 부분들이 1분기 때 대비 좀 2월을 한 점을 봤을 때는 매출에 대한 부분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크게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지금 2분기 때 2분기 실적 시즌을 봤을 때는 이 TNL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상승 가능성과 신규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수급적인 형태를 보니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계속 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현지 시장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거는 기대나 투자 관점으로서도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외국인 쪽에 좀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기대를 해보고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자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일단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호가창 자체가 그렇게 좀 많은 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량으로 이제 매수를 했을 때 당연히 매수하면 좋겠지만은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NL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슈퍼볼 효과로 인해서 지금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존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시장까지 사실 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일 것 같은데 대한해운입니다. 저희 어제도 파이널 샷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11% 이상의 상승세 2,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중에는 2,7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소재가 여러 가지가 있죠. 홍해 사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아직까지 중동 전쟁 여파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미대륙 같은 경우는 이제 파나마 운하의 이제 수위가 지금 낮아진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엘니노 영향에서 이제 라니냐 영상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지금 바닷물 수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냐 여기에 따라서 실제 운하를 정상 가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운행 여부가 이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항만 노동자들이 이제 노조 파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운임료가 좀 상승을 한 바 있는데
일단 운임료 자체가 하반기 때는 조금 상승을 할 가능성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운임료를 끌어당겼던 촉발했던 원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운임료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보는 거는 2022년도 이후에 이제 사실 21년도, 그러니까 이때 본격적으로 각국이 정상적으로 경제 가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나왔던 현상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운임료 상승의 현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는 이번 하반기 때, 그러니까 중국이 과연 이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GDP 부양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발휘하냐가 이제 또 운임료를 상승하는 그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조달을 준비해왔던 이 제조업종 부활을 위해서 지금 자금을 좀 쏟다고 보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IMF를 비롯해서 뭐 세계경제기구도 마찬가지로 GDP 전망치를 이제 예전보다 연초보다는 조금 더 상향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해운 기업들이 과연 이제 여기서 수주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본다면은 단순 운임료에 의한 커플링으로서 지금 현재 주가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게 크다라고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또 VLCC 선박을 또 이제 매각을 진행을 했었죠. 5월 29일 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선주사 여기에다가 이제 초대형 유조선을 4척을 지금 매각을 한 게 지금 공시가 됐는데 사실 운임료가 올라가는 마당에 그러면 이 선박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뭐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사업 자산을 매각을 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은 지금 뭐 대한해운도 그렇고 해운사들이 그동안 이제 선박을 사기 위해서 뭐 이제 채권을 많이 이제 발행을 했었고 또 이 부분들이 지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차입금 상환을 좀 초점으로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매각을 했던 그 4척도 뭐 실제 이제 한 척당 이제 인수를 할 당시만 하더라도 뭐 한 척당 거의 뭐 가격이 한 900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800에서 90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매각을 한 게 이제 1,700억 가량으로 지금 매각이 되다 보니까 한 대당 뭐 거의 수익률로 치면 뭐 1.8배죠. 5년 만에 그래도 80% 수익을 나타낸 건데 뭐 이 해운사들이 선박 가가지고 뭐 단타치는 뭐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VLCC에 대한 부분의 수요는 빨라지고 있고 만약에 신주를 만약에 선박을 달라라고 하면은 3년 이상 걸리는 마당에 대한해운이 지금 이 선박을 매각했다는 거는 일단 현금 자금성을 빨리 확보해서 일단 빚부터 갚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HM을 비롯해서 뭐 경쟁사들 뭐 그리고 뭐 HM은 물론 이제 컨테이너 속이긴 합니다만은 타 외국에 있는 뭐 해운사들까지 좀 비교해봤을 때는 네. 경쟁력이 좀 부분적으로 좀 절하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중에 뭐 저 고점을 달성했던 이제 약 2만 정도 있습니다. 2,700원 선까지 좀 단기간에 올라오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장 이후에 좀 조정 장세가 나왔을 때는 한 번 정도 또 해운주를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미에서 또 대한해운은 조금 현재 구간에서 좀 보유 의견으로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대한해운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시장 안에서 5월 전기차 성적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뭐 최근에 전기차 수요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예상대로 5월 성적표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 유럽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독일 시장 안에서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독일 시장을 필두로 유럽연합 전반적인 전기차 판매가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뭐 여러 가지 판매 부진의 원인이 좀 꼽히고 있는데요. 어떤 원인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부진의 원인에는 아무래도 수요의 부진이 있다. 수요를 강력하게 이끌 만한 동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1차 전기차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호기심이나 신제품에 대한 뭐 기대감으로 구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부분이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내 생활에 필요한가, 활용도가 있는가 그 부분에서 동력이 부진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요를 할 수 있는, 구매를 할 수 있는 이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 역시나 지금 이러한 상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할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뭐 수요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안에서 수요의 동력,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져야겠지만 수요 동력을 조금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정부 차원에서의 좀
충전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연기관 충전을 할 때, 주유를 할 때 3분이면 되는데 이렇게 전기차 충전을 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오는 불편함을 정부에서 이 급속 충전 인프라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해결을 좀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기차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둔화됨에 따라서 배터리 시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측면 안에서도 약세를 보고 있는데 이 실적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실적이 부진하니까 이 추가적으로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대형 3사의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지난주 대비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서 이러한 주가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추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살펴본다면 사실 실적 측면에서 당장 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적 부진은 불가피하다라는 평가가 더 팽배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으로 그 기술력을 잘 지켜나간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적 결국엔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보여집니다. 우선 삼성 SDI에서는 인터배터리 유업 2024에서 새로운 배터리를 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공개 측면 그리고 새로운 라인업도 계속해서 공개를 하면서 이 기술 아직 건재함을 보여줬고요. 그렇다면 이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은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 보여집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배터리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주가적인 측면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배터리 사업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사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이 합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술적인 측면도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주가의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기업 전반적인 상황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K가 전략회의에서 관련 합병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GS 글로벌인데 2%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일 변동폭이 좀 큽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래서 마켓 무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15%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윗꼬리를 강하게 좀 남기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흐름들이 그렇게 깨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GS그룹의 그 종합 무역 상사고요. 석유와 그리고 에너지 등의 무역 유통 사업 부문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 기업이 한 번 정도 그 상승을 했던 흐름들을 보여줬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갔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슈가 아니라 대왕고래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저번 주였죠. 전략회의에서 그 참여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참여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당시 때 한국가스공사가 있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었고 GS 에너지 등이 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 상사인 그 GS 글로벌이 부각받으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변동성이 매우 커졌거든요. 오늘도 이러한 흐름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대왕고래 관련된 프로젝트 관련 기업들이 지금 좀 일제히 조정세를 받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변동성을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올해 그 GS 퓨처스가 빌 게이츠와 함께 그 열배터리 기술 그 기업인 안토라 에너지에 좀 투자했던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 또 GS 글로벌이 좀 연관점이 있습니다. 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관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제 빌 게이츠 쪽에서 전기나 뭐 이런 내용들,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은 좀 복합적인 모멘텀을 통해서도 한 번 정도 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모멘텀보다는 지금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대왕고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차익 실현도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매우 좀 크게 확대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있다면 그때는 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 만약에 그 GS 글로벌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GS도 한 번은 체크를 해서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요 기업이 부담스러우면은 이 기업을 보고 이 기업이 부담스러우면 요 기업을 보고 이런 식으로 대형고래 관련주가 워낙 급등 흐름을 보였다 보니 사실 부담을 느낄 만한 기업들이 꽤 많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후발주자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저희 벌써 오늘 파이널샷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기업인데 그만큼 뭐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4%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구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매수 권역일까요? 저는 오늘 좀 이렇게 소폭의 상승은 있었습니다만은 뭐 계속 장기적으로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잘 갔죠. 이 현대중공업이 잘 갔던 원인도 이 삼성중공업이 기존에 이제 6척의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8,000TEU급 이제 6척을 이제 선박을 이제 수주를 맡겼던 이 프랑스 선사로부터 이제 받은 물량들의 일부를 또 현대중공업이 가져오면서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이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지난 5월 이후부터 좀 부진하게 유지했던 거는 뭐 일시적인 이제 좀 조정 장세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선박, 그러니까 17척의 LNG 선박선까지도 이제 지금 수주 계약 해지가 통보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우려감으로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러시아가 실제 정부 자금도 뭐 유럽에 지금 묶여 있는 자금들도 굉장히 많고 뭐 러시아 선박사 같은 경우도 여기에 정부를 지원해 주려고 하다 정부가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자금 자체가 이제 묶여 있으니 좀 공격적으로 선박을 좀 인수하기 좀 어려웠겠죠.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이 영향이 사실은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박을 지금 뭐 한참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 직전에 뭐 이런 악재가 터진다고 하면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타격이 컸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뭐 착공을 해본 분들이 뭐 건설 착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으로 진행된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박을 좀 빠르게 전환해서 돌릴 수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이 프랑스 선사, 그러니까 CMA, CGM하고 마찬가지로 15,000TEU급 이제 컨테이너 선을 이제 12척을 수주하냐 마냐가 이제 결국 이 주가에 대한 향방을 올릴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일단 뭐 꼭 삼성중공업이 아니더라도 나는 뭐 그래도 이제 조선 쪽을 두루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SG 현대중공업도 매력적이고 뭐 하나오션도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하나오션하고 SG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도에 수주를 하게 될 한국형 신형 구축함 사업인 이 KDDX 사업에 대해서 이제 누가 먼저 시작을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사업을 먼저 받아내느냐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옥석 가리기가 좀 구분하기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일진일퇴가 좀 반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뭐 옛날에 뭐 대웅제약, 메디톡스가 뭐 보톡스 전쟁을 했던 것처럼 누가 가져가면 한쪽 빠지고 또 한쪽이 또 얻어가면 또 한쪽이 또 올라가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양상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예 그냥 방산 쪽 빼고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삼성중공업도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선박 수주를 하면서 키홀 플라즈마 배관 자동 용접 장비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기존 용접 대비 비했을 때는 용접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수주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과연 이 초도 물량을 맞춰서 이제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이 이제 항상 논란이 됐었는데 오히려 이 기술력을 지금 업계 최초로 지금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LNG선 선박까지도 좀 주목을 해볼 때는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로보틱스 사업팀장으로 계신 이제 최두진 팀장도 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AI를 활용한 자동 용접 오퍼레이팅을 그러면은 아무래도 개발할 것이다. 하반기가 뭐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네. 하반기 실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분기 때 조정을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네,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코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소장님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예, 더워서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 덜 더워서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만 다시 더워질 거라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창문형 에어컨 관련된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오히려 삼성 쪽에서 하루에 10,000대씩 팔린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약간은 좀 뒤처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는 좀 장마철이 좀 다가오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제습 에어컨을 좀 출시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여름 폭염 수혜도 있긴 하지만 장마와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는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주춤하긴 했지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은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급등이 크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비중 축소 전략 시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반종미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결국에는 엔비디아 지난주부터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마이크론 목요일날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큰 변곡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개별적으로는 이제 NC소프트 어제 이제 기업 분할 발표를 했죠. 이제 사실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좀 대다수의 지금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이런 비용적인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런 조금 어느 정도 마사지에 대한 흐름으로 좀 가지고 않나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NC소프트의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고 두 번째는 지금 현대차나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 IPO 법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10월 달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함에 있어서 이제 부품주들이나 현대차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상반기 때 판매량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었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구매 할부 금리 자체가 9%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하반기에는 자동차 구매 심리도 회복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동차가 좀 주도 섹터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최근에 이제 대형 컨테이너선 쪽 한국조선해양이나 아니면은 이제 삼성중공업 쪽 20척이나 18척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는 만큼 결국에는 2분기 실적 굉장히 좀 좋아질 겁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가에 대한 물량들이 하나둘씩 다 인도 시점이 나가는 시점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고가에 대한 물량들이 이제 고성가에 대한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조선주의 흐름이 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오션입니다. 네, 물론 오늘 좀 조선주들이 아침 대비해서 조금 이제 빠지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하나오션은 애초 주주총회 때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던 MRO 사업이나 최근에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그런 하나 시스템과의 시너지를 발휘를 했고 추후에는 오스탈 기업 등에 대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만큼 특히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2분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LNG 사업이나 다양한 선종 다변화에 따른 실적 개념 추가적인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향후에 캐나다나 아니면 이제 폴란드 쪽에 대한 잠수정의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3사 중에서도 하나오션에 좀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25일 화요일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감 3분여가량 앞둔 상황인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내일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SB인베스트의 유세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양시장이 오늘 이 엔비디아의 낙폭 때문에 좀 흔들리나 싶었던 장 초반이었는데 그래도 장중에 갈수록 이 반발 매수세가 쏟아지면서 많이 회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시장 모두 상승 전환을 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 이제 어떠한 대책으로 내일 시장 맞이해야 할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오늘 우리 양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지수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금 강보합권 지나갑니다. 0.35% 상승하면서 2,774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확인이 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체크를 해보겠고요. 코스닥 역시나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 0.06% 상승세를 보이면서 84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동향 어떻게 보여질까요?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확인이 되면서 지수가 많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각각 149억 원, 2,780억 원의 순매수세가 확인이 되고요. 기관 투자자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거래일째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덜어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떨지 코스닥의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 570억 원, 855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홀로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양시장 모두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5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저녁 후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 후반에 완전 강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장 초반 비교해서는 그래도 지수가 많이 치고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함께 마켓 스핀을 통해서 전체 시장 분위기부터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해운 물류 쪽이 확실히 강했습니다. 5% 넘게 상승세, 자동차 쪽도 강했는데 특히나 현대차의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에서 부품 쪽이 꽤나 강했고요. 그리고 오늘 수소 쪽도 좀 크게 움직였고 폴더블 폰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좀 변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증권 관련주에 오늘 거래 대금이 크게 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자동차 업종도 2% 강세, 제약 바이오 쪽도 1.7%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한중 NCS 어제 상장을 했죠.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라이프 시멘틱스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세명전기 27% 이상의 급등세, 그리고 워트가 오늘 시장에서 24%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 양쪽으로 좀 크게 움직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좀 쉬어갔던 기업들, 워터와 같은 기업들이 급등 흐름을 보인 게 또 다른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0.3%의 강보합권 2,774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중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10시를 기점으로 주가가 뚝 떨어졌는데 오늘은 반대로 10시를 기점으로 저점 한번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대형주가 희비가 좀 크게 엇갈리는 장이었습니다.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 함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부터 우선주까지 현대차가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2% 이상의 강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LG엔솔은 오늘 음봉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이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좀 불안한 장세 속에서는 실적이 이전에도 잘 나왔고 요즘도 잘 나오고 있고 모멘텀도 강한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와 같은 기업들 쪽으로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선주에서 이제 밀리고 6위권까지 빠졌고요. 기아가 오늘 시장에서 0.5%의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KB금융이 나란히 하락세, 그 가운데서도 KB금융이 좀 크게 밀렸습니다. 이 은행 쪽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거래대금이 빠져나갔고 반면에 증권 쪽으로 거래대금이 좀 실렸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닥 보시다시피 종목별로 변동성이 꽤 큽니다. HLB 보이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10%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72,8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최근에 깨졌던 7만 원대를 단숨에 회복을 했고요. 7만 1,000원대, 7만 2,000원대 완전 회복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캡은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 6% 가깝게 추가 하락세 나왔고요. 22만 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제약도 오늘 시장에서 0.4% 강보합권, 그리고 삼천당 제약 쪽으로 오늘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좀 빠졌는데 오늘 시장에서 2% 강세, HPSB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SK 하이닉스 향보다는 삼성전자 향이 조금 더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클래시스 1.8% 넘게 하락하면서 51,900원대, 리노공업 오늘 좀 크게 빠졌습니다. 2.6% 넘게 하락하면서 23만 9,000원대까지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장 후반에 가면 갈수록 힘을 잘 내줬다, 잘 버텨줬다 하는 시장인데 이제 내일 시장은 이런 흐름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그 흐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그래도 우리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내일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오늘까지 또 하락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2,750포인트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장중에 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장 마감할 때 좀 보게 되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역시나 하이닉스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하이닉스 중심의 어떤 반도체 섹터는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일단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경우에는 2,750포인트 이상 유지가 되게 되면서 내일 쪽에 일단 월선 탈환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그 차트를 보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것들이 좀 회복이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서 상당히 좀 안도를 했던 부분들, 그리고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 종목별 등락 현황.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그리고 그 전 거래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1,200 종목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 기준, 마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은 상승 목수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 여기 좀 긍정적으로 봐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좋았다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확인한다는 관점에서 투자 심리, 진정 여부, 그러니까 종목별 등락 현황에서 상승 목수 우위 현상이 좀 더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장 초반에 코스닥이 했던 지수의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이닉스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좀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플러스 HLB가 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도 좀 좋아졌는데 아마 내일은 반도체 바이오가 조금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자동차, 방산, 화장품 이런 것들도 한번 추가적으로 순환매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오늘 장 시작할 때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힘 덕분에 뭐 반도체 관련주도 그렇고 지수도 좀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지수가 상승할 때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워낙 많았던 최근 시장이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러한 추세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바뀌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시그널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럴 때 뭐 조심스럽게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방산, 화장품까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은 또 어떻게 내일 시장 보고 계실까요?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은 좀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시장 흐름을 펼치지 맞아요.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 후반에 앞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좀 반도체도 같이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시장을 봤었을 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관망 심리를 좀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반도체 지수들이, 반도체 종목들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바로미터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목요일 날을 좀 하이라이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반도체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선물지수, 나스닥 빅테크 중심의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소라던가 애플이라던가 엔비디아가 세 종목이 치열하게 시총 1위 다툼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었는데 최근 보면은 좀 조정이 들어왔어요. 이 조정이 우리 증시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이번 주 굉장히 좀 난이도 높은 시장을 좀 펼쳐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 국내 증시의 코리안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환율 부담,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FOMC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는 이런 1년 동안 똑같은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9월이나 11월에 언제 인하를 하던 간에 금리 인하 횟수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라면 강달러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텐데, 그러면은 우리 내일 시장을 좀 대응을 할 때는 그런 고환율 수혜주에 따른 그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자동차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아니면 조선 이쪽을 한번 살펴보자, 면밀하게 살펴보자, 그런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엔비디아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왔는데 네. 정말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 엔비디아가 지금 한 115불 정도까지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주봉상으로 110불까지 밀리지만 않는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에 차익 실현에 의한 일부 조정이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내일 만약에 밀린다면 다음 주에 보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우리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쳤던 만큼 이 빅테크 기업 관련 이슈를 좀 계속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잘 소화해내고 그 기점을 목요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 좀 관망 심리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더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고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 자동차라던가 반도체, 조선 섹터까지 내일 시장 안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내일 시장 어떨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까? 그 부분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사님, 내일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바이오 같은 화장품, 바이오 FDNC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식물세포 배양 생산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세포 플랫폼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플랫폼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장품과 같은 바이오 소재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메디텍이라는 회사와 함께 고기능성 피부 그리고 탈모 제품 개발 그리고 사업화를 위한 MOU를 좀 체결했는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영노화 소재, 이걸 이용해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을 같이 공략을 하기로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화장품 시장 같은 게 영노화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시장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 영노화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같은 경우에 10대 바이오 유망 기술로 선정이 되게 되면서 글로벌 화장품 시장 차세대 솔루션으로 급부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부 영노화 시장이 부각이 되게 되면은 이 회사가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몰캡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업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피부세포 영노화 관련 사업 진출을 위해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도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대형 화장품주. 그래서 아모레퍼시픽하고도 영노화 소재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세노피, 펩타이드 및 이를 포함한 조성물 특허도 공동으로 출원했을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순환매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시장 특징에서 바이오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장품, 바이오라는 그런 공통품목을 가지고 있는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8,0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14,5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 같은 화장품 관련주 잡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해서 피부의 노화를 막는 트렌드가 좀 대세다라는 상황이 확인이 됐는데 바이오 FDNC 피부 노화, 영노화를 막는 영노화를 좀 따라가는 그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1%대 낙폭을 보이긴 했는데 뭐 이런 기능으로 내일 어떻게 또 상승해 줄 수 있을지 목표가 18,000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의 또 첫 번째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내일은 지금 오늘 네. 좀 뜨거웠었던 자동차 부품주 관련 중에서 시장 참여자분들이 되게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종목입니다. SL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현대차의 IPO 그런 소식도 들려주면서 굉장히 주가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리포트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4거래일 연속 음봉을 띄워주면서 이렇게 좀 밀려줬는데 오늘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와줬어요.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묵직한 종목이에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변동성을 요구하는 종목은 아니고 차분하게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제가 추천드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할로겐 램프에서 매출 비중의 80%가 이 램프 방향인데 할로겐 램프에서 LED 램프로 이제 이익률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실적으로서 보여주는 종목이다. 결국에 실적을 기반으로 한 재무제표를 보게 됐었을 때 유보율도 괜찮고 그리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도 이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1위 기업입니다. 42개의 그 기업들이 좀 진출을 한 상황인데도 거기에서 1위를 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정말 높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다라면은 저는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전제 조건은 있어요. 그 가격대, 손절 라인이죠. 손절 라인을 지켜줬었을 텐데 좀 러프하게 잡아서 4만 원까지 지켜준다라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5만 원까지 주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종목을 좀 추천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SL 오늘 시장 안에서 반등을 보였는데 내일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유세벽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가 신작 스텔라 블레이드는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며 콘솔 흔행 지표인 100만 장 고지를 달성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소니와의 계약 관계상 저희가 직접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수치를 이미 달성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시프트업은 정정 신고서를 통해 스텔라 블레이드의 영업 수익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판매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또 창업 10년간 출시한 3개의 게임이 전부 마켓플레이스나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시프트업은 성공의 DNA가 있는 회사라고 성공적인 상장을 자신했습니다. 시프트업은 다음 달 2일에서 3일 양일간 일반 투자자 청약을 거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총 취업자 수가 5년 전보다 39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고용표에 따르면 2020년 총 취업자 수는 2,444만 명으로 2015년 대비 1.6%, 39만 명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총 수요액은 17.1%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는 감소했습니다. 취업 형태별로 보면 임금 근로자 비중이 2015년 73.6%에서 2020년 74.4%로 0.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성별로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이 61%, 여성이 39%로 5년 전과 같았지만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만 보면 여성의 비중이 17.8%에서 21.7%로 높아지고 남성 비중도 34.1%에서 36.5%로 상승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며 경기, 인천 등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른바 탈서울인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1월부터 4월 국내 인구 이동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 전국 인구 이동자 수는 총 234만 8천 명으로 지난해 217만 2천 명보다 17만 6천 명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을 떠나는 인구가 늘고 경기, 인천은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경기와 인천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이주하는 수요자는 물론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전국 수요자 대부분이 높아진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와 인천에 공급된 아파트를 사들이는 서울 거주자도 증가했습니다. SOS랩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SOS랩은 라이다 전문 기업으로 국내에서 라이다 기업이 상장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D 고정형 라이다인 모빌리티 라이다와 2D 라이다인 제너럴 라이다를 주력 제품으로 두고 있습니다. 공모자금은 제품 양산화 준비와 신제품 개발에 사용되는 연구개발 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로봇 및 오토모티브형 제품 공급, 산업안전 및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용 제품 공급을 본격화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